안녕하십니까, 카이로입니다. 부의 집중과 불평등, 그리고 빈곤과 실업에 항의하는 시위가 뉴욕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단시간 안에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번 시위의 시작은 사실 이곳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자스민 혁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스페인 등 서구의 시위대들은 이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지금도 어떻게 그들이 저항을 조직했는지 중동의 젊은이들과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꾸준히 접촉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서구 제국주의와 이 거대 자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영화 배우 션 펜은 최근 혁명의 성지였던 타흐리르 광장을 방문해서 시민혁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The world is inspired by the call for freedom, by the courageous revolution of Egypt for its freedom.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사회의 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로 새로운 민주정부 구성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 선거 일정은 오는 11월 28일로 확정됐지만 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사회는 의석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정당을 배제한 개인에게 배정하기로 한 선거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체제 인사들이 금권과 관권을 이용해 무더기로 정계에 복귀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나마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집트의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이 묶인 서민들은 우리 승합차에 해당하는 무허가 마이크로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로버스 기사들이 운행 구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요금을 두세 배씩 올리는 바람에 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들까지 파업에 가세했는데요. 이곳 대부분 의사들 월급이 한 달에 500-600 이집션 파운드, 우리 돈 10만 원 안팎의 박봉입니다. 의사들은 무바라크 정권 시절부터 부패한 관료들이 장악한 보건 시스템이 이런 박봉은 물론이고요. 의료 체계 자체를 뒤떨어지게 만들었다면서 부패 척결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이 계속되자 군 과도 정부는 무바라크 시절 악용됐던 비상조치법을 부활시켰죠. 이 비상조치법은 우리로 친다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악용됐던 긴급조치법과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마구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평도 좋은 예입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도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으로 시민혁명 확산에 크게 역할을 했던 알자지라는 잘 아시죠? 이 알자지라의 생방송 채널 카이로 사무실을 이곳 보안군이 또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문짝이 부서져 있고요. 방송 장비 상당수도 압수를 당했습니다. 시위 현장이나 반정부 시민 세력의 비판적 목소리를 여과 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내온 알자지라에 대한 이집트 군부의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지난달 23일 유엔의 독립국가 승인을 요청한 이후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랍권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중동 정책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만 이번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팔레스타인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팔레스타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중단될 위기인데요. 미 의회 내 강경파 의원들이 잇따라서 팔레스타인이 독자적인 유엔 가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내년엔 더 많은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계 자본에 꼼짝하지 못하는 미국의 처지를 조롱하는 만평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무릎에 앉아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시민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많은 단체와 지도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상 물론 축하해야 될 일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중동 곳곳에서 진행 중인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또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민주주의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바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이로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